8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 동굴에서 이제 생활할 때요. 그때는 다른 부족이 침략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aggression, 공격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꾸 바깥에 나가서 싸우고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은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원에 나가서 싸우고 맞고 오거나 남을 때렸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들이 제일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성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2살 반부터 3살 반 그때랍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주의산만증 증상 같은 거를요 저희는 4살 전에는 진단 못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때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그러거든요. 대개는 5살 넘어서야 진단을 하는 건데 이런 어그레시브한 게 많을 때 이제 애들이 나가서 놀죠. 아이들이 공격성을 많이 이제 나타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원인이 3가지로 봅니다. 이제 첫째는요, 다른 아이가 실수로 이쪽 아이 거를 화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렇게 샌드박스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뭘로 거기를 밟는다든지, 그리고 이 모래성이 막 무너지니까 이쪽 아이가 이제 화가 나서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이제 어른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침착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피해자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죠. 그래, 네가 만든 것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부서져서 속상하겠구나. 이제 이야기가 하겠죠. 글쎄 말이야, 내가 아침부터 벌써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와서 이게 무너뜨렸다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요, 이 가해자 아이가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아이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 말을 잘 하는 걸 배우질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목소리로 네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좀 속상하겠구나. 이쪽 아이한테 보고서는 네가 이거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실수했지만 얘한테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만일 이 아이가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둘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얘가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얘기를 또 얘가 받아주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2살 반짜리부터 3살 반짜리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싸움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모님은 와서 소리를 질러서 얘를 야단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참 두 아이한테 다 좋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실수한 거고 이쪽 아이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거니까, 이 부모님이 그때 이런 식으로 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이쪽 아이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집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공격성을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이제 얘네들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2번째, 어떤 아이가 일부러 와서 딴 아이한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아이는 제 생각에는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았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약간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같은 이제 기전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쪽 아이가 그네를 튀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완력으로 걔를 못하고 자기가 뭐 한다거나, 아니면 모래성 쌓고 있는 걸 와서 발로 일부러 짓밟는다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거는 이에 큰 문제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른이 거기에 개입할 때는 단호하게, 그러나 화낸 음성이 아니고 조용한 음성으로
너는 이거는 이 아이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했고 얘한테 상처를 주었으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기구로 인한 싸움, instrumental aggression 이런 점. 그래서 땅 뺏기 하다가 누가 슬쩍 이제 거짓말 시켜가지고 뭐 몰래 더 땅을 차지했나 뭐 이런 애 있을 때 2살부터 6살 사이에 애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플릭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점에서는 살아가면서 이 닥치는 문제들이 많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터전이 되니까 6살짜리가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도 금방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어떻게 하냐. 우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른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양쪽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쪽 아이는 내가 땅 뺏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로 조금 더 뺏었다. 이쪽 아이는 내가 뺏은 적 없다. 아니면 뭐 네가 딴짓하니까 내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의 의사를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쟤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다시 땅 뺏기 놀이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땅 뺏기 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딴 걸 하겠다라던가 하여튼 그 대안을 물어보고요.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대안을 갖다가 결정했으면 두 사람이 다 그것을 찬성하는지를 우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 어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우리 여기 철수가 우리 이제 영희 거를 갖다가 땅 뺏는 거 할 때 많이 이렇게 몰래 숨췄기 때문에 둘이 싸웠는데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뭐였는지 이해가 좀 됐고, 그래서 너희들이 결정하기를 이제 땅 뺏기 놀이 대신에 뭐 딴 거를 하기로 너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둘 다 찬성을 해서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서 그거 하는 걸 보자. 가서 얘네들이 다른 걸 하는 것까지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한 것을 이쪽에 있는 철수가 지키질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희는 철수의 말을 이제부터 못 믿게 되는 거고, 철수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어른이 지켜봐 주면서 앞날에 애들이 인생에서 살 때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철수하고 영희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형제 사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2살, 3살 차이에 형제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 어른이 돼서까지, 청소년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 어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쪽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저쪽에서 듣고,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협동하는 것,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얘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소통과 협동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아이들이 배우면서 이것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새 한국에서 가끔 정치면이라던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누가 한 번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나 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을 제가 본 거는 이쪽 서양에서 나온 책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아이들한테 못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옛날식 부족 국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아이들, 인간들을 기르려면은 이게 놀이터에서 애들 싸울 때 어른들이 이렇게 고쳐줌으로써 이게 많이 우리나라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의 행동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가 마치 그 놀이터 같아서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치면은 이쪽 사람은 당하고 그럼 화가 나서 그다음에 싸움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의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실수로 된 거, 두 번째는 일부러 문제가 있던 거, 세 번째는 인스트루멘털하게 기구 때문에 싸우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막내인데 처음에는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는데요. 공립학교를 갔더니 이 노스 할리우드 주에서 그때 학교에 보니까 히스패닉들이 많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 아이를 보냈더니 한 학기 동안에 선생님이 6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가 스페니쉬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 히스패닉이고 선생님들의 대우가 워낙 좋지가 않고 학생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자꾸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옮긴 학교가 루테런 스쿨, 그러니까 루테런 처치에서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긴 전부 백인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오로지 유일한 동양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인 아이들이 얘를 자꾸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선생님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주위에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태권도 스쿨에 브랜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노스 할리우드에 거기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때 뭘 배우느냐면요. 제일 처음에 갔더니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스탑 하고 소리 지르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저쪽에서 더 어그레시브해지지만 이쪽에서 자기의 그 컨피던스를 가지고 어그레션에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 상대를 한다는 거는요 저쪽에서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디펜스를 하면 되니까요.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7살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그 태권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그 다음에 14살 됐을 때, 그러니까 7년 후죠. 검은 띠를 땄습니다. 18살에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블랙벨트 2단을 땄는데요. 15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가셨는데 그때 이 아이가 슬픈 마음을 그 운동하는 것으로서 많이 이제 승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그레션을 어떤 점에서는 말과 소통과 협동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그 어그레션을 승화시킴으로써 자기의 그 방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래서 얘가 14살부터 아이들을 그 클래스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퍼블릭 스피치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명령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에 자신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그 어그레션이 승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점, 좋은 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아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회사에 가서도 자기가 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그럴 때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굴지의 큰 회사 뭐 골드맨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할 때 많은 자기가 그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이 그 7살 때부터 18살까지 훈련받았던 그 태권도, 그 태권도 정신을 그냥 대학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계속 그 사용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 본연의 그 공격성, 그것이 특히 어린 시절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나, 그리고 그 저희 아들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승화시킬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